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가 조금 차가운 면이 있어서요. 가디건 입고 계신 분들은 꼭 덮으시고 담요 있으신 분들은 무릎에 꼭 덮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재밌는데 뭔가 같이 있으면 찜찜하고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친구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보여드릴 사진 속 사람들과 모두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 나오는 아들 케빈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행동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많이들 알고 계신 네이버 웹툰 치즈인더 트랩에 나오는 남자 이름은 이장은 남들이 느끼는 감정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항상 속마음과 본 모습을 숨기면서 때로는 매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화제를 나오며 종영했던 드라마 추적자 혹시 보셨나요? 그 중에 나왔던 배우 김상중이 연기했던 인물 강동윤이 있습니다. 강동윤은 평소에는 반대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가면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가면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한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즉 소시오패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소시오패스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일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학명으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을 한 판의 게임이나 도박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뛰어나게 위장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매력적이고 사교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잔인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일에도 쉽게 지루함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 가족 중에 직장에 혹은 학교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는 200명 중 4명일까요? 100명 중 4명일까요? 100명! 네, 맞습니다. 답은 100명 중 4명입니다. 실제로 거식증 환자나 정신분열증 환자보다 훨씬 많은 전 인구의 4%나 됩니다. 즉 25명 중 1명으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이쁜이들의 수를 10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중 40명은 소시오패스이고 한 학급에 42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중 2명은 소시오패스에 해당합니다. 심리학자 마샤 스튜어트의 저서에 나온 사례를 따르자면 우체국에서 우표를 훔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유일한 기쁨은 밤중에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훔친 뒤에 우체국에 가까운 곳에서 직원들의 야망과 경찰의 긴급 출동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영철, 김길태처럼 살인 등 범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이코패스와 비교적 덜 알려진 소시오패스는 보통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소시오패스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시네요. 실제로 제가 이 PT를 준비할 때 대부분 친구들이 어떤 주제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소시오패스에 보면 소시오패스 그거 사이코패스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 조절의 미숙함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자기 감정에 미숙하고 억제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극도의 감정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필요하다면 순왕양처럼 행동하여 타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두 번째, 충동적일까요? 계산적일까요? 사이코패스는 끔찍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며 우리들 앞에 무서운 기질을 나타내지만 소시오패스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존재하면서 치밀하고 계산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소시오패스는 죄책감을 느끼며 행동의 잘못을 알고 있을까요? 사이코패스는 윤리나 법적 개념이 없어 옳고 그름에 대해 구분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행동인 걸 알면서도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지만 소시오패스는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도 자라온 가정이나 환경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제는 작게는 주변 환경, 크게는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당연하지만 나의 정체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성립되는 유년기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관심과 애정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양심, 배려, 봉사가 칭찬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공지향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지면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남을 이용하고 거짓을 일삼아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반대로 양심껏 살아가면서 양심껏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쟁 현대 사회에서는 소시오패스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다음은 소시오패스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굳어져 버린 어른의 경우 그 이후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시오패스를 치료하는 것은 개인마다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성격이나 기질보다는 행동을 초점으로 둔 행동치료가 가장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행동치료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일시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데 실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돈에 욕심이 많은 사기꾼 소시오패스에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치면 당분간은 재산을 늘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재산을 모두 압수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면 적어도 사기를 치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불안 같은 소시오패스적 증상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생겨난 심리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소시오패스적 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심리치료적 접근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올바른 교육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냐는 학교의 선생님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부모님의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시오패스 성향이 굳어져 버린 어른의 경우 그 이후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태도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나이고 가장 가직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도 나입니다. 나중에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혼자 앉아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용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소시오패스를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가면을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이하늘이었습니다.